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퍼가 이제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는 아시죠? 가격과 이익과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 몇 변에 따라서 비싸냐 싸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회수기간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과거퍼, 경쟁기업퍼, 시장퍼 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떨 때 작동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의미가 없다고 이미 말을 해놨고, 예상퍼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어제 이 말씀 계속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가 상승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주식을 사면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뭐 그런 포지션이라면 일단 PBR이나 PER이 낮은 기업을 사는 게 맞고 우리가 민물낚시나 바다낚시 가면 미끼를 달아놓고 열심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 바다낚시는 이제 캐스팅도 자주 하고 그러지만 특히나 민물낚시 같은 경우는 밑밥 한번 달아놓으면 2~30분 정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대물낚시로 해서 무슨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거 끼워 놓으면 물 때까진 기다리죠. 그런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나는 좀 더 빨리 이익을 내고 싶다.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싼 거를 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직장인에게 좀 어울리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BR이나 PER 가지고 상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나 생각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지만, 뭐, 그 의미를 두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거퍼하고 비교해서 저평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평균퍼가 한 15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기업인데 현재 한 7배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평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저걸 한번 봐야죠. 그 뭐냐면 이런 거를 그 기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TNG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자고요. KTNG라는 기업은 독점하고 있죠. 담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KTNG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과거와 별다른 차이 없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8년도까지의 어떤 영업이익 라인을 보면 2014년 이후로 한 단계 점프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그 영업이익 라인을 보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이 KTNG는 재무구조도 좋기 때문에 순이익 라인도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이라 그러면 과거퍼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평균이라든가 낮은 퍼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퍼와 비교해서 저평가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KPNG의 이익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있다는 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말퍼인데 물론 연중 저퍼 고퍼를 다 구해야겠지만 저는 뭐 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PBR로만 봐도 그 높낮이를 충분히 저렴하게 거래되는 구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퍼를 굳이 보지 않는데, 만약에 퍼로 한다 그러면 대충 보시면은 약 10배 이하에서 사면, 그쵸? 10배 이하에서는 저렴한 영역에서 거래되는 거고 10배 이상이면 비싼 영역에서 거래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어떤 효과를 가지려면 이 영업이익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2019년, 20년 영업이익이 1조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KTNG 말고 비슷한 그 기업입니다. 이거는 GS 홈쇼핑인데 어떤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도 너무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해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익 라인을 보시면 600억, 800억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0억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2분기, 3분기는 확인 안 해봤는데 1분기만 해도 한 700억 찍었죠. 영업이익이. 2, 3분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3분기는 조금 잘 안 나온 걸로 얼핏 봤습니다. 잠정 실적을 보긴 했지만 이러한 기업이라면 또 과거퍼를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9배 이하에서는 좀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9배가 넘는 구간에서는 비싸다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깨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가능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이익이 앞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쭉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그 조건 하에서만 이 과거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즘 핫한 기업이죠. SNTC라고. 저는 이미 팔고 나와서 뭐 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이익을 엄청 내지만, 어려울 때는 적자도 보고, 뭐 한 100억대 기록하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300억 기록했다가, 안 좋을 때는 적자 보고 10억, 20억 벌 때도 있습니다. 요건 1분기까지이고, 이런 기업을 퍼의 잣대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퍼로는 어떤 저평가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고, 당연히 왜냐면 보시면은 이익을 꾸준히 내지만 적자를 가끔씩 약간밖에 안 보죠. 뭐 65억 이 정도 적자는 웃으면서 봐줄 수 있죠. 왜냐면 뭐 3, 400억도 버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19억 적자. 그러니까 큰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자본이 꾸준히 우상향한다. 여기 보시면 1,400억에서 지금 2,300억으로 약 2배는 안 되지만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이런 기업은 PBR 라인으로 보면 싸게 거래하는 때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투자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 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과거퍼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유효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뭐 한 20분이 넘을 것 같네요. 경쟁기업퍼도 저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걸로 평가하니까. 요거는 제가 단순하게, 왜냐면 왜 영업이익으로 했냐면, 영업허로 했냐면, 각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순이익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비즈니스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산업 내 경쟁 기업하고 비교할 때는 영업허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나이스 정보통신, NH 사이버 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있는데 사업 구조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 같은 산업군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KG 이니시스는 영업허 기준으로, 이거는 최근 4분기 합입니다. 제가 구한 거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발표를 안 해서 2분기까지 그 최근 4분기 합이고, 요거는 3분기가 반영된 그 합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이니시스가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사이버 결제는 너무나 고평가죠. 왜냐면 얘네 나이스 정보통신과 이니시스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제가 KG 이니시스를 한번 볼게요. KG 이니시스는 어떤 그룹의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가가 별로 안 올랐죠. 지금 2014년도 보면은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룹사의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볼게요. 그쵸? 얘도 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쵸?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 급등했습니다. 약간 18,000원에서 37,000원 이상까지 했으니까 100% 이상 급등을 했고, 이니시스는 얘도 뭐 어느 정도 급등을 했지만 11,000원에서 뭐 15,000원 수준까지니까 별로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았죠. 그리고 NHN 사이버 결제를 보면 얘도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보면 9,000원에서 23,000원까지 얘도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업마다 그 시장이 그 각 기업마다 그 보는 밸류가 다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뻐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싸고 좋은 기업이죠. 요거는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ROE인데 ROE도 굉장히 우수하고 최근에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뭐 나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사이버 결제는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있죠. 무슨 애플 쪽에 그 결제 그거를 따내서 애플 그 마켓인가 거기 결제가 따라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4분기 합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증가해 있죠. 그렇지만 얘도 어느 정도는 증가했고, 이니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시스가 굉장히 저평가다. 그러면 이니시스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니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가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뭐 공매도 한다든가 얘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꼭 성공하려는 보장도 없고요. 요것도 뭐 비슷비슷하죠? 요거는 외국인 그 전용 카지노고 이건 내국인 카지노라서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오히려 얘네 둘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기 실적이 셋 다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GK라고 파라다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누구를 싸게 잡을 것이냐 이게 애매하죠. 되게.
그쵸? 파라다이스는 영업허가 무려 70배나 되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GK는 1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또 무지하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GK이 어마어마하게 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강원랜드하고 비교해 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강원랜드는 작년 4,300억 영업이익에서 최근 4분기가 5천억입니다. 일단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또 비싸지게 돼서 이 상대평가가 효과를 발휘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사업 구조가 이제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일진머티리얼즈하고 SKC의 공통점은 둘 다 동박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진은 이미 하고 있고 SKC는 KCFT를 인수하는 바람에 100%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동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진머티리얼즈의 영업허는 34배입니다. 그리고 SKC의 영업허는 지금 현재 10배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O 사업부가 경쟁업체 S-오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판가가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깎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를 받는데 저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가 34배 둘 다 똑같은 동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동박 사업이 앞으로 고성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진머티리얼즈가 34배니까 SKC도 비슷한 규모의 동박 사업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34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일진머티리얼즈가 비록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그때는 또 달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을 만들어야 되죠. 전기차 물량을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내년 되면은 좀 성능이 좋은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판단할 구매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7, 8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다행히 9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의 이 이익 라인도 그쵸? 지금 3년 만에 2배 이상 된 거죠. 이익 라인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익 라인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주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가 이렇게 고평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우상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SKC는 일진머티리얼즈가 하는 사업을 KCFT로 인수를 하거든요. 100%거든 지분이. 100% 인수를 하면 일진머티리얼즈가 영위하는 사업부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지금도 일진이 561억인데 최근 4분기가 SKC는 1777억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561억이 붙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SKC에도 이익 라인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도 싸고 이익 라인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진이 1조 9천억이라는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SKC는 적어도 일진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평가가 아무리 피오 사업부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군과 그 대조군이라고 하는 이게 비교군이고 이게 대조군이죠. 예. 이 두 계열 모두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라면 이러한 상대평가의 어떤 논리가 먹힌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그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1년으로 보면 이때 슈팅을 한번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생각 외로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줄 알았는데 안 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주가가 상승 라인을 타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신차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덩달아 SKC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거는 KCFT 인수하는 바람에 여기서 인수 그 이야기 나와서 주가가 슈팅 한번 나온 거고, 슈팅이 나오면은 당연히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고, 지금 제 차 좋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 차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대평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교군과 대조군이 모두 이익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비교군 기업이 고평가라 하더라도 대조군이 저평가면 충분히 키맞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SKC도 뭐 영업포 30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익 라인도 우상향인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퍼도 뭐 현재 그렇게 높지 않죠. 13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경쟁기업 퍼 비교해서 할 때는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쵸?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얘네들처럼 뭐가 싸고 비싼지를 물론 수치만 보면 이게 싼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PBR이나 PER이 낮다고 해서 그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KG 이니시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시장퍼는 뭐 비슷합니다. 이거랑 경쟁기업퍼도 똑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건데, 코스닥은 의미가 없고, 그쵸? 의미가 없죠.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코스피 전체 기업의 이익을 보면 감익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YOY로 계속 줄고 있죠. 예. 그거는 코스피라는 기업의 매출액이 줄고 있다는 소리고, 매출액이 주는데 반해 이익이 늘는 기업이 잘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잘.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는 기업도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매출이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퍼와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거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코스피라는 기업의 이익이 증액하는 구간이라면, 그쵸? 예를 들어서 코스피 퍼가
10배인데 현재 어느 기업 A라는 기업의 퍼가 5배입니다. 근데 둘 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대비 이거는 싸기 때문에 사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퍼는 이거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상퍼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퍼. 근데 예상퍼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요런 기업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그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기업들을 보시면 위닉스라는 기업이 있죠. 월봉으로 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했죠. 여기 14,000원에서 30,000원까지 뭐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17년도 7,000원에서 18년도 2만원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죠.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어떤 테마가 탔을 수도 있죠. 그 뭐 미세먼지 테마가 또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증익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증익을 25억, 173억, 200억, 473억 올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분기 보시면은 1분기에 300억, 330억 찍고 2분기에 100억 찍어서 430억 이미 찍었죠. 그래서 요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1분기. 자, 여기 슈팅 나온 게 3월이죠. 미리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샀겠죠. 여기서 슈팅이 딱 나와서 팔고 나가서 지금 주가 쭉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에코마케팅도 유명하죠. 주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2018년도부터. 왜 상승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익이 분기입니다.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투자법을 어떻게 하냐 이 얘기는 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클래시스도 엄청나게 핫했죠. 3,000원, 4,000원 이하에서 17,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퍼가 높고 낮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가 높고 낮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가 낮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퍼 높다고 해서 이익 증가하는데 주가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퍼가 지금 50입니다. 퍼가 50. 근데 지금 100%씩 늘어요. 이익이.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져 갖고 뭐 한 20대까지 맞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600원, 여기 600원대인데 이때도 뭐 5,000원 이하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갔죠. 뭐 한 5배, 6배 이렇게 올라간 건데 보시면은 이익이 그쵸? 200억에서 1,700억까지 한 6배 올라간 거죠. 260이. 그러니까 주가도 한 6배 상승한 겁니다. 그쵸? 최근에 그럼 뭐 왜 떨어지느냐? 뭐 아니 이렇게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익이 더 여기서 쭉쭉 갈 수 있는데 이익이 영원히 막 쭉쭉쭉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드물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쉬어 갑니다. 왜냐면 이익이 쭉쭉쭉 뽑아내면 뭐 경쟁자도 생기고 규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팔아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예상퍼가 중요하다. 하지만 퍼가 꼭 낮아야만 오르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과거퍼, 경쟁기업퍼, 시장퍼 이렇게 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펀은 가격과 이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 이익과 관계 있을 수밖에 없고, 이익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전부 다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다 유효한 겁니다. 이 퍼라는 지표 자체가. 이익이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퍼 5배인데 이익이 하락하면 싸서 주가가 안 떨어질까요? 폭락합니다. 폭락. 그냥. 예. 그 과거 퍼 기준으로 5배에서 2배로 2.5배 이렇게 50% 폭락합니다. 그 이익이 한 50% 빠지면 100억 벌던 게 50억 벌어버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은 어차피 이익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익이 최소한 증가하는 구간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미래 이익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몰라요, 미래 이익.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래 이익을 우리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PBR이든 PER이든 낮은 값에서 사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차트도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한샘에 이거를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한섬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요즘 안 하고 있다가 놓쳤는데, 일단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 브랜드도 있고, 제가 이 옷 좋아합니다. 이 옷을 좋아하는데, 영업용 라인 보세요.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저는 5년 넘는 주가는 크게 참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먼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쵸? 요 가격대 보시면은 사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분기 실적이 1분기 300, 400억, 거의 500억 가까이 찍었네요. 작년에 920억이니까 그렇게 나빠진 건 없잖아요. 2분기에 원래 옷 많이 안 팔리니까. 그쵸?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퍼가 낮고 PBR이 낮은데 주가도 이렇게 5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바닥 라인에 오면 얘가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2만원까지는 떨어지겠어요? 설마? 아니 물론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익이 빠그라지지 않았는데, 이익이 나빠지지 않았는데, 그쵸? 떨어져 봐야 요 정도까지는 떨어지겠네. 22,000원.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로 쭉 따라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미래 이익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놓고 던져놓고 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이런 것들이 물고기겠죠. 이런 것들이 물고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과 자신이 있다면 이익이 당연히 증가하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오늘도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